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년 만에 고향팀으로 돌아온 임창용이 29일 오후 홈구장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찾았다. 기아 김기태 감독은 10분간 면담하며 당부의 반을 남겼다. 김 감독은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준비를 잘 하라고 얘기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이 이겨내야 한다. 얼마나 힘들었겠나. 본인도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삼성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김 감독과 임창용 모두 1999년 12월 모기업 사정이 어려웠던 쌍방울과 해태에서 팔려가듯 삼성으로 이적한 공통점이 있었다. 잠시 그때 그 시절 얘기도 꺼내며 긴장을 풀어준 김 감독은 임창용에게 고참으로서 후배들을 잘 챙기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용은 이제 기아에서 현역 최고령 투수인 최영필에 이어 두 번째 최고참이 되었다. 등등등. 네. 그래요. 메이저리그에서 베이브 루스 시절에 그런 메이저리그 선수들만 해도 자기 관리라는 개념은 없었고요. 그리고 경기 끝나면은 돈 있는 선수들은 유흥가에 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그 다음날 나와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사의 스포츠란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되고 이러는 와중에 특히 누구죠? 조디 디마지오 같은 선수는 타격도 걸출했지만 성실한 이미지로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이미지를 뭐라 그러나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스포츠 최동호의 스포츠당입니다. 예. 지금 시즌이 아웃되면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등퇴장이 엇갈린다고 할까요? 네. 농구가 마무리되고 프로야구의 계절이 시즌이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프로농구에서 말이죠. 추일승 감독이 웃었습니다. 4승 2패였죠. 네. 최동호 선생, 최동호 당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4승 2패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KCC와 오리온의 오리온스. 네.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네네. 오리온이 우승을 차지했죠. 네. 애초에 네. 전망은 KCC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 네. 왜냐하면은 뭐 농구는 일단 높이인데 높이. 예, 하승진 선수가 2m 21cm. 네. 여기에 또 2m 1cm의 외국인 선수 안드레 밋까지 네.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정규리그 막판에 이 KCC가 연승행진을 다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기세가 좋았죠.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챔피언 결정전 자체의 흐름을 네. 완전히 오리온이 가지고 갔어요. 뭐 선수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점에서 보면은 추승균 KCC 감독의 경험 부족. 네. 아무래도 감독 데뷔 시즌에 있었으니까 네. 초짜 감독의 어떤 그 패기와 추승균 감독의 능력은 정규리그 우승만으로도 대단하다라고 네. 봐야 되겠고 네. 이 단기전에서의 이 승부는 역시 노련한 추일승 감독의 추일승 감독. 승리로 막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흔하지 않은 추시성을 가진 두 분의 추추 게임이었네요. 또 추추 그러고 게임이었어요. 보니까. 예. 네. 근데 이 추일승 감독의 어제 우승을 했고 오늘 신문에서는 우승한 오리온의 선수들보다도 네. 추일승 감독이 더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뭐 비주류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예. 어떤 농구 명문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명문팀에 입단을 했습니다만 명문팀이 된 거죠. 네, 후배들 동료랑 후배들에 의해서 되면서 그 그늘에 좀 가려진 면이 있었습니다. 예. 네, 전에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예, 네. 예. 아무튼 키도 꽤 물론 그 당시에 그 선수들의 평균 신장도 있었습니다만 그 크신 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좀 컸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예. 이제 허재보다는 좀 크긴 했지만 그래도 186cm라고 한다면은 186로 나오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누가 명장 추일승 감독을 비주류라 칭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 3분 있다가 모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럼 그 전에 사전 설명이라고 할까요?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아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추일승 감독에 대해서. 네. 자, 그런데 기어이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네. 감독 데뷔한 이후로 13년 만에 우승이거든요. 네. 네, 추일승 감독이 평가를 많이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네. 근데 좀 박했죠. 음. 왜냐하면 그 농구계에 선배들이 없잖아요. 홍익대학교를 나왔는데 홍익대학교는 지금 팀이 해체가 됐고 네. 홍익대 출신 중에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또 지도자도 많지 않을 뿐더러 네. 이럴 경우에 이 가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감독이나 코치 자리를 놓고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웬만하지 않으면은 감독으로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웬만하지 않으면 감독 자리에 올라가서 버티기도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 이제 소문들이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일승 감독이 굉장히 노력파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성과를 우승까지 일궈내기까지 프로 세계에서 통하는 얘기가 준우승 10번 해도 우승 한 번만 못한다는 얘기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 야구도 한국 시리즈, 프로 농구 같은 경우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서 아무리 잘 싸우고 수많은 화제거리를 만들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7차전에서 패해서 준우승에 몰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단 이 약점이었었죠. 추일승 감독이 우승이 없다. 근데 어제 이 우승을 일궈냄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우승 감독의 타이틀을 갖게 된 겁니다. 예. 한번 손뼉을 한번 같이. 예. 예. 전 이런 스토리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오달수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분이 대배우라는 영화를 자신이 예. 주연이 된 자신이 주연을 맡아서 이 장편 영화, 사업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건 처음이래요. 예. 물론 그동안 맛깔난 조연으로 뭐 천만 배우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만 이 배우 같은 경우도 항상 연극판에서 십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여기 와서도 그러니까 영화판에 가서도 조연으로서 활동을 했지 주연은 처음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역할이 연극 배우인데 생활고 때문에 영화판에 딱 맞는 배역에
오디션을 보는. 그래서 그걸 따내만 되는 그런 예. 절박한 그런 스토리였는데요. 내가 결과는 뭐 글쎄요. 전형적인 헐리우드식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스토리들 예. 그런 스토리들 중에서는 사실 경쟁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는 분은 얼마 안 되거든요. 많지 않죠. 네. 예. 그래도 그 도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 또 그렇게 성공하시는 보면 괜히 제 일인 것처럼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추일승. 자, 지금 고향 오리온스 감독. 네. 오리온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운의 그런 장사죠. 네. 그런데 이번에 빛났습니다. 그야말로. 예. 추일승 감독님. 네.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까도 지금 손뼉을 둘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쳤습니다만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예. 정말 괜히 저 같은 사람이 반가워할 만큼 그런 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이렇게 기뻐했는데, 예, 바로 우리 스포츠당의 최동호 당수, 연결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 감독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추일승 감독이 한번 우승했으면 바랐던 1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예. 네. 그리고 이 목표했던 우승을 꼭 이제 올라갔는데, 어제 우승하고 난 뒤에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예. 사실 많은 또 선배 감독이나 동료들이 이렇게 우승하고 그랬는데,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는 또 첫 우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좀 겹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거 인터뷰한 거 보니까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점 차로 역전승해가지고 우승해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하여튼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예. 정말 안심 푹 하고, 우승할 수 있구나, 우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기쁩니다. 자, 게시판에서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많은 축하하고 글을 올려주시면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플레이오프 4강에서 모비스 만나셨고요. 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KCC 만나는데, 근데 포스트 시즌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할 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느낌이 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네. 실제로 우승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좀 가지셨나요? 이제 플레이오프 6강에서 사실 굉장히 저는 긴장이 많이 됐었고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이제 동부가 굉장히 끈끈한 팀이고 또 높이가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규리그 못지않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수비 전술을 쓰는 게 코트에서 맞아트면하면서 이 정도면은 4강이 챔피언 결정 어느 팀 만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승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습니까? 역시 조금 모비스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워낙 조직력이 좋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우리 선수 혹시나 이제 공격 지향적인 농구로 말려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도리어 이제 수비를 강조하고 수비 농구로 좀 저희가 대응했던 것이 잘 맞아지긴 했지만 역시 좀 까다로운 상대는 조직력이 좀 뛰어난 모비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유재학 감독이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되게 궁금합니다. 유재학 감독한테 우승 직후에 전화 왔는지 안 왔는지 4강전 인터뷰에서 유재학은 이제 식상하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추일승 감독이 우승하기를 빈다 이렇게 유재학 감독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우승 축하 전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저 분명히 이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지는 않았습니다. 안 왔군요. 네, 그게 본 마음이었습니까? 네, 본 마음이다 드러났습니다. 아마 해외 아마 외국인 선수 이렇게 보러 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유재학 네. 감독하고는 또 이제 그 서로 애틋한 그런 또 과거 기억도 있고 하니까요. 유재학 감독도 분명히 진심으로 바랬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스몰볼이라고 네.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제 보통 이 스몰볼 하면 야구에서 작전이 많은 이 야구를 얘기하는데 농구에서는 또 그것과 다른 의미인데 예. 과연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골밑을 포기하고 장신 포워드 위주로 간다는 경기에. 네, 네. 어떻게 해가지고 농구는 이제 예. 뭐 키가 예. 아무래도 이제 크게 좌우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골밑에서 장신 큰 센터들이 이렇게 골밑을 장악한 팀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챔피언을 하고 이런 우리가 관습이 있고 이제 그런 사고가 이제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 큰 신장을 가진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에서 앞픽으로 좀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승현 선수가 그 외국인 선수를 수비한다든지 또는 팀 디펜스로 이제 그것을 커버한다든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지만은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그 폭발적인 그 외곽 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하면은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최근에 이제 그 서구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트렌드가 되면서 좋은 그 코트를 공간 창출을 하면서 이제 위협적인 이제 농구로 발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 그런 것을 이제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도 이것들만 잘 그 선수들이 소화할 수 있다면은, 큰 센터 없이도 좀 좋은 경기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전에부터 그 현주엽이라든지 그 에런 맥키 제가 그 KTF 시절에 예. 그런 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개념은 갖고 있었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데, 특히 이제 조 잭슨이라는 그 스피드한 그 가드를 영입하면서 예. 그런 것들이 큰 센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스피드를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활용해서 예. 좋은 또 경기력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서부터 이 스몰볼을 지향했던 거는 아니죠. 이 오리온의 멤버 구성을 보고 선택한 농구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뭐 이 다른 분야도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에 네. 참 이게 파벌이니 무슨 뭐 터센이 이런 게 이제 심하잖아요. 그런데 스포츠는 좀 더 심한 것 같고, 저도 보기에는 스포츠 안에서도 이 농구가 이 그런 게 훨씬 더 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저는 이제 그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 한 가지 그 간직하고 싶었던 게, 예. 최승이란 이름 하면 어떤 농구를 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냥 예. 남의 농구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훗날에, 이 사람이라 그러면 어떤 농구를 했다라는 것을 좀 저는, 그런 농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남 흉내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농구를 좀 확실하게 하면서 해야지만이 뭐 경쟁력이 있고, 예. 또 그런 농구를 필요하는 팀이 저를 불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와중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농구의 그 색깔을 가지고 예. 농구계에서 조금 꾸준하게 그런 것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존에 있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박사학위 갖고 계시죠? 네네. 추인승 농구는 어떤 농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평을 해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은 여러 선수들이 코트에서 뛰는 선수 한두 선수가 아닌 여러 선수들이 조금
공격이나 수비에서 다 기여할 수 있는 저는 뭐 그런 농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나 이제 아까도 이제 스몰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그 농구가 좀 많이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꼭 그 키 큰 선수가 골 밑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선수들도 큰 선수가 외곽에 능력이 있다면은 작은 선수도 또 그 안에 골 밑에 들어가서 자기 매치를 가지고 득점이라든지 어시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오리온스 농구팀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방금 말씀하신 스몰볼에 대해서 확실한 저희가 개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예, 최근에 저 같으면 만약에 이제 그 뭐 비주류니 이런 얘기 자꾸 물어보면은 저는 짜증나고 좀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언론이나 농구계를 우리 추 감독께서 거꾸로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혹시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농구가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예. 실력만 있고 또 노력만 하면 충분히 농구의 큰 리그에서 뛸 수 있다고 또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 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최근에도 이제 보스턴 셀틱스의 감독도 사실 버틀러 대학에서 정말 팀을 잘 만들어서 프로리그에 가서 또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가 아니라 뭐 실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꼭 스포츠뿐만 아니라 요즘 IT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학을 꼭 나오는 사람이 큰 발견을 한다든지 어떤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옛날에 부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이제는 이 보통 감독이 아니고 우승 감독입니다. 우승 감독인데 내년에도 계속 도전해야지 되잖아요. 또 지켜야지 되니까. 앞으로의 우리 추 감독의 목표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승 감독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멀었고 또 앞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성적을 내신 이제 감독들에 비해서는 아직 미천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 선수들을 가지고 정말 정상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오리온스의 농구가 이렇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꾸준한 노력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이 팀을 정상권에 항상 올라 있는 그런 팀으로 좀 만들고 싶고 그게 좀 제 바람입니다. 예, 내년에도 더 좋은 플레이 보여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기쁨하고 희망 이런 것 좀 더 던져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이 감독님 참 신사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짧은 인터뷰 이 중간중간에도 그런 품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게시판에 노랑 윤성님께서 응원해 주셨고요. 박은주님께서는 추일승 감독님 축하드려요. 내년도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고 엘비스 333님 축하합니다. 가을님께서는 우승 축하드려요. 저랑 성이 같아서 더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라고 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네네. 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폴 포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브리튼스가 탤런트에서 우승하는 것을 봤다. 나에게는 그게 농구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 젊음을 농구에 바친 만큼은 끝을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폴 포츠가 불렀던 노래 중 마지막 구절이 빈체로라는 말이 있었다. 영어로는 I will win. 나는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이다. 그 말을 새기면서 한 게임 한 게임 이기고 싶었다. 올해만큼은 챔피언에 오르고 싶었다. 자신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면서 제가 노래 한 곡을 선물하겠습니다. 노래는 바로 빈체로가 들어있는 가사가 들어있는 곡인데 네슨 도르마라고 하는 푸치니의 오페라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잖아요.
네. 네, 이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가 참 이렇게 감동적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멋있는 인터뷰, 울림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추일승 감독님과 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인터뷰가 하나 더 있죠? 예. 예. 잠시 후에는 이 스포츠문화연구소의 사무국장인 박지훈 변호사를 연결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임창용 선수가 기아와 계약해서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네. 또 그 직후에, 삼성이 어제 안지만 윤성환 선수의 마운드 복귀를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임창용 선수와 윤성환 안지만 선수의 케이스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임창용 선수는 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윤성환 안지만 선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계세요. 도박 사건 수사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이따 하겠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같이 나눌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제 내일 프로야구가 개막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구가 어제 끝났고. 아마 이 프로야구 팬들은 좀 이 가슴이 설레이는 네. 일주일이었을 텐데.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프로야구가 올 시즌에 좀 변한 점이 무엇이 있고 네. 한 6개 팀 정도의 전력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조금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예.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올 시즌 프로야구를 두고서 우승 후보로 네. NC를 뽑고 있습니다. 왜 NC냐?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NC는 지난해 전력에서 하나도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네. 오히려 플러스가 됐죠. 아하. 삼성에서 박성민 선수를 데리고 왔죠. 예. 그래서 이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 NC가 가장 앞서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바로 밑에 예. 한화, 그리고 삼성, 두산, 그리고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걸쳐져 있는 게 롯데와 SK가 좀 아리까리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넥센은 거의 최하위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지난 그 스토브리그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쓴 팀하고 적게 쓴 팀을 한번 먼저 예를 들면서 이 전력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가장 많이 쓴 팀은 어디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요. 네. 가장 적게 쓴 팀은 넥슨입니다. 넥슨이었어요. 네네. 예. 네. 근데 한화는 최근 3년에 400억 원을 투자했어요. 선수 데리고 오는 데만.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무슨 구장 짓는 것도 아닌데. 예. 구장은 몇 년 전에 지었죠. 좀 늘렸죠. 네. 펜스를. 근데 지난해하고 하나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난해 가장 골칫거렸던 마운드가 보강이 된 겁니다. 불펜이 두터워졌죠. 네. 왜? 정우람 선수를 SK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범 경기에서 마무리 정우람이 등장하면서 하나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겁니다. 마무리가 튼튼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기는 경기를 확실하게 이기게 되죠. 네. 그렇죠. 예. 확실하게 매조질 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한두 점 차를 선수들이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뒤집습니다. 네. 한두 점 차 정도를. 이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있죠. 네네. 예. 근데 이 정우람의 영입 효과와 함께 이 불펜이 권혁, 윤기진, 정우람 네. 이렇게 필승계 투수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주 튼튼해진 거였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그 타선만 보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 정근우, 이용규, 김태균, 로사리오라고 이번에 이제 영입한 그 외국인 타자 선수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명성만큼 시범 경기에서도 타율 3할 9푼 5리, 홈런 4개. 와. 를 기록하면서 명성만큼의 기대감을 줬습니다. 눈앞에서 펼쳐 보이면서. 네. 여기에 이제 최진행, 이성열까지 이어지면은 이 한화의 타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짜임새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뜻하지 않았던 고민이. 어떤 건가요? 작년하고 비슷해요.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한화가
고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해 한 8월 정도에 혜성같이 등장했던 한화의 깜짝 외국인 투수 있었죠. 로저스. 아, 로저스 선수. 예. 네. 그래서 완투에다가 완봉에다가 맞아요. 예, 예. 이 선수를 네. 190만 달러 최고 몸값입니다. 역대 예, 예. 데리고 왔거든요. 에이스를 한화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로저스의 활약에 따라서 올 시즌 한화의 성적도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이 로저스가 느닷없이 부상입니다. 네. 근데 이 데리고 오기 전에 정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밀 검사 할 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에서 전지훈련 할 때 갑자기 아파서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군에 못 있고 서산 2군에 내려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을 못 던지고 있다 그럽니다. 아직도. 예. 아이고. 그러니까 5월달, 다음 달은 뭐 어림도 없고 5월달 정도에 복귀하는 것도 합류하는 것도 지금 불투명하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김성균 감독은 완전히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네. 하지만 역전의 노장, 김성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어떤 대책을 또 세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책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저스가 복귀하기 전까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시범 경기 마지막 경기를 기아하고 경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팀이 뭐 생각만큼 전력이 높은 것 같지는 않다. 네. 근데 이렇게 오늘처럼 경기를 하겠다. 또 오늘처럼 이 경기가 어떤 경기였었냐 하면은 그날 투수 8명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로저스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가 아직 선발진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김성균 감독대로 특유의 파이터답게 무조건 올리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투수들을 이렇게 골고루 좋게 경우 골고루 기용하는 거고. 예. 또 벌떼 기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성근 감독의 특허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특허이고 또 로저스가 의외의 부상을 당한 것도 있지만 올해 신인 이제 김재영 선수라고 대졸 신인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 시범 경기에서는 네. 기대 이상으로 좀 잘 던져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4경기에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이 0.60인데 네. 뭐 굉장히 좋은 기록이지만 아직 신인이라는 점 그리고 시범 경기였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 좀 더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네. 이 정도 던져준 거는 좀 기대감을 많이 주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이렇게 많이 쏟아부은 한화에 예. 비해서 돈을 가장 안 쓴 팀 같은 경우 예. 어떤 전망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염경엽 감독도 인터뷰할 때 보니까 은근히 열받은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모두들 다 꼴찌팀이 어디냐면 다 전부 다 넥센. 넥센. 하니까. 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팀 전력 소개할 때는 전력 보강이 된 게 뭐뭐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넥센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보강이 아니라 빠져나간 선수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금방 감이 옵니다. 그럼 누가 빠져나갔나? 누굽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도 일단 강정호 선수 나갔죠. 아하. 박병호 나갔죠. 그다음에 FA로 유한준 나갔죠. 아이고. 베네켄 일본으로 떴죠. 예. 손승락 선수 나갔죠. 이거 다 팀의 주축 선수였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들 나가고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이 불펜에서 조상우하고 한현희 선수가 필승 개투리였었는데 둘 다 수술 받아가지고 올 시즌 아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말이죠. 예. 투자는 이장석 대표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 3년 뒤를 내다보고 지금 팀 리빌딩 중이다. 그래도 아주 이 넥센의 이런 구단 운영의 대표적인 예로 넥센도 이번에 외국인 선수 3명을 데려갔거든요. 네. 이 외국인 선수 3명의 몸값 총액이 188만 달러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로저스 선수가 190만 달러거든요. 네. 이 3명의 총액이 로저스 1명에 약간 못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넥센에서는 가장 큰 전력은 제가 보기엔 염경엽 감독이에요. 염경엽 감독도 이거를 이미 지난 시즌 끝나고 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데 잇몸도 없으니 개인이 아니라 팀 전력으로 메꾸자. 팀 전력으로. 어쩔 수 없이 짜낸 고육지책입니다. 그래서 뭐로 나타났냐면은 시범 경기에서 실책이 가장 적었던 팀이 바로 넥센입니다. 팀 플레이
주력을 했다는 이거죠. 예. 수비. 그러니까 개인이랑 스타가 없으면 수비, 그리고 뭐 주로 팀 플레이, 허슬 이런 거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시범 경기에서 넥센이 실책이 6개였었고요. 다른 팀들은 한 10개 다 내외였었거든요. 가장 적습니다. 거기다 동구장을 잘 활용해야지 되겠죠. 동구장의 특성. 왜냐하면 넥센은 홈구장이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적응하고 훈련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 훈련보다는 팀 훈련에 주력을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영양학 감독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들 꼴찌라고 우리를 지적하는데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눈에 안 보이는 전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전력 딱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오기와 이 자존심 이런 걸로 뭔가 좀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두고 보자라는 그런 얘기겠군요. 예. 그래서 올 시즌 넥센은 그 주축 선수들이 서건창, 고정우, 이태근, 외국인 선수 데니돈, 김민성, 김하성 이 정도이거든요. 이 선수들이라도 부상 없이 한 시즌 쭉 가면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넥센은 지금 전력을 낼 수 있는 성력을 최대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라도 다치지 말고 계속 뛰어줘야지 돼요. 자,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내일 개막을 하죠. 예. 약속한 대로 박지훈 변호사 통화를 해야 되겠죠? 예. 네, 박지훈 변호사님, 윤성환, 안지만 수사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군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께서 그 통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박지훈 변호사 전화 연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윤성환 안지만 선수가 어제 이 삼성의 마운드 복귀가 결정이 됐거든요. 이 삼성이 이 마운드에 복귀시키겠다라고 한 건데 이 삼성으로서는 기아가 고맙죠. 삼성으로서는 기아가 고맙다. 예. 왜냐하면 기아가 그렇죠. 선빵을 날려준 거죠. 임창용 데리고 와서. 데리고 왔다니까. 예. 근데 임창용 선수까지는 여론이 팽팽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윤성환 안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이제 한 국면이 전환이 됐는데 이미 임창용 선수 기아 유니폼 입게 됨으로써 이들의 복귀에 대한 반감이 많이 누그러졌다 이겁니다. 삼성으로서는 기아가 이제 고마운데, 조금 이제 그제 류중일 감독이 안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 개막전 엔트리 합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로 우를 띄웠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린 건데, 그 하루 사이에 삼성으로서는 아마 여론의 추이를 굉장히 바쁘게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여론의 반발이 심하지가 않으니까 이들의 그 합류를 결정한 거였었고요. 이 안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놔둘 리가 없죠. 그리고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에 등판을 시키겠다. 윤성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으로서는 뭐 타격이 큽니다. 빠지면. 왜냐하면 지난해 17승을 올렸거든요. 17승 투수가 빠진다는 게 타격이 크죠. 그렇죠. 요즘엔 20승 투수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17승이면 대단하네요. 에이스 역할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삼성의 전력을 두고서 또 왈가왈부가 많았는데 윤성환, 안지만의 합류로 대번에 또 그냥 우승 후보로 많은 분들이 또 올려놨어요. 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작년에 그 파동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승을 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립 서비스로 류중희 감독이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윤성환 안지만 선수의 수사가 지난주에 그 서울경찰청장이 참고인 중지를 시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참고인 중지가 의미하는 바는 그 법률적인 단어가 의미하는 그 뜻은 이 중요한 참고인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그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니 사법 처리를 보류한다는 얘기거든요. 보류한다. 저는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윤성환 안지만 선수, 임창용 선수 수사 시작할 때 이례적으로 경찰이 다 공개를 다 했거든요. 엄청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사건을 띄웠죠. 띄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그 사이에 법조계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측과 억측과
얘기가 많이 있었었죠. 예. 경찰로서는 혐의 입증을 못한다. 뒤져보니까 죄 없다. 무죄로 내보내게 되면은 전문 용어로 쪽팔리잖아요. 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자인할 수는 없고 네. 이 참고인 중지를 걸어서 사법 처리를 보류. 이걸로 풀어나는 것이 명예로운 퇴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박지훈 변호사와 좀 얘기 나누신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분이 해주실 얘기가 어떤 얘기였을까요? 일단은 이 참고인 중지가 네. 참고인 중지의 그 법률적인 의미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네. 그리고 이 도박 사건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가 예외적인가에 네. 대한 예. 얘기. 예.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도박 사건에 이렇게 형사적으로 엄벌을 취하는 것은 네. 엄당치가 않다는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비교컨대 몇 해 전에 아주 네. 오래 전에 그 탤런트 겸 가수 있었죠. 이 손지창 씨 부부. 네.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그 큰 잭팟 터트려가지고 한번 크게 화제가 됐었죠. 네.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랑 임창용 선수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손지창 씨 부부도 그 잭팟 터트리고 난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을 때 거기서 당장 수사를 받아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준비한 얘기는 많았어요. 예. 예. 그 중에 뭐 하나 정도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어떤 얘기가 좋을까요? 저는 기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아. 예. 기아가 그 전신이 해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해태면은 우리 형님이나 저 또래 좀 20대들에게는 프로야구에 대한 어떤 그 추억이 많이 있는 팀이기도 한데 그 팀을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예. 상당히 그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예. 근데 2012년 이후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이 명문 이런 그 전통과 이 자부심에 좀 상처를 입었죠.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좀 무너지면은 기아는 좀 대책이 안 섭니다. 그만큼 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급했기 때문에 이 팀 전력의 고민거리였던 이 마무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임창용도 급하게 데리고 온 거고요. 그렇군요. 임창용 선수를 데려오는 그 배경에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예. 근데 이 올해 전력의 기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리그 최강의 선발진입니다. 선발은 그렇게 좋아요. 네. 불펜도 갸볼만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마무리 투수가 고민이었는데 임창용의 영입으로 한 방으로 해결한 거죠. 네.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리그 최강의 선발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일단 말씀드리면은 윤성민, 양현종 두 선수가 있습니다. 양현종 선수. 네. 예. 그러니까 국내 선수 투수로서는 최강의 원투펀치죠. 그러게요. 여기에다가 메이저리그 출신 헥터 노에 씨. 네. 헥터 노에 씨는 모조를 다 어느 정도일까? 다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시범 경기에서 좋지 않았어요. 네. 하도 경력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부러 안 던지는 거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로. 헥터 노에 씨에다가 근데 지난해 그 프리미어 12 있었죠. 네. 이 프리미어 12에서 미국 대표팀의 그 에이스였던 이 지크 스프루일. 네. 이렇게까지 4선 선발입니다. 어이구, 마음 먹고 그냥 영입을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기아에서. 거기에다가 그 임준혁이라고 영건이 한 명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한기주까지 있기 때문에 이 김기태 감독은 6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행복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기주야말로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렇죠.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그 기아로서는 옛날에 혜태 시절부터 미래의 에이스가 나타나면은 선동열이 나타났다. 그렇죠. 제2제3의 선동열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사실 그 뒤를 이은 선수는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제대로. 이대진 한기주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재능을 보인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꽃을 피우지 못했죠.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기주 선수도 그 반열에 올랐던 선동열의 후계자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 근데 골치가 좀 타격이에요. 지난해에도 타율이 꼴찌였었거든요. 팀 타율이. 네. 근데 그 팀 타율 꼴찌의 결정적으로 분위기를 확 꺾어버린 선수가 나지완 선수입니다. 나지완이었죠. 예.
나중에도 굉장히 부진했죠. 네. 나중에 올해 그냥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궁금한데, 그래서 김기태 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잔머리 쓰는, 그러니까 고수, 여우형 감독은 아닙니다. 네. 그냥 보면 단순하고, 그런데 뚝심이 있거든요. 네. 지난해 팀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야수들 주전으로 키울 때 타격이 되는 애들을 쓰겠다. 우선 타격을 먼저 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김주영 선수, 네. 김다원 선수. 네. 이 두 선수 근데 시범 경기에서 잘 쳐졌습니다. 김다원은 시범 경기에서 내야수인데 4할 4푼 8리를 때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 정규 시즌에서도 이어져야 되는데 이 두 선수에게 기회를 걸고 있고 또 나지원의 부활이 타선에서는 역시 기아는 나지원 선수 해줘야 되겠죠. 부활할지 안 할지. 예. 궁금증입니다. 자, 상당히 막강한 투수진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공격력이 약하다 이런 건데 기아의 그런 부활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금년의 프로야구 관전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기아는 바닥을 친 것 같아요. 바닥을 쳤다? 예. 왜냐하면 기아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선수들 군복무 해결하느라고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누구냐면 안치홍하고 김선빈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9월 달에 복귀해요. 그렇군요. 9월 달에 복귀하고 임창용도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풀리는 게 6월 23일이고 6월 24일부터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받았던 이 김진우 선수 네. 또 후반기에 복귀하고. 자, 그러면은 전반기 어떻게든 잘 버텨서 후반기에 대반전을 한번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동현 스포츠당 마치고요. 근 한 달 있다가 뵙게 되겠군요. 내일 투표 방송? 예. 제가 그 얘기 처음 듣습니다. 그 얘기. 아,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내일서, 다음 주서부터. 다음 주서부터죠. 예. 투표의 힘. 네. 아니요, 그건 팁이고요. 지금. 우리도 그냥 슬로건으로.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투표의 힘.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4월 말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들어보자 톡톡님, 감동적입니다. 추 감독님, 예. 추일승 감독 축하하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김추자가 불러주는 꽃잎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벚꽃이 이제 슬슬 많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꽃잎이 피고 또 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